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재활운동 전문가이자 현재 4기암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스파인 운영자 백승아입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팔에 부종이 생겨서 부종 관리를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달라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팔에 부종이 생기셨다면 이 부종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림프 마사지와 압박 붕대법입니다. 저는 우측 유방을 다 절제하고 림프 전이가 있어서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 림프를 거의 다 제거하는 곽청수를 받았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재활의학과 협진이 있어서 재활의학과 진료를 볼 때 물리치료를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실에 가니까 일단은 수술한 쪽에 있는 스트레칭 운동 방법하고 그리고 림프 마사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림프 마사지 교육을 워크숍을 총 4번 제가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 마사지에 대한 이해도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제가 환자라 생각하시고 1회 20분 정도 가르쳐 주시는 교육만으로 해도 저는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우리 환우분들은 그렇게 한 번 받으셔서 사실은 혼자서 집에 관리하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대로 못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팔이 림프 부종이 좀 심하시다면 혼자서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께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림프 마사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받는 근육 마사지와는 완전히 압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과 순서도 있어서 그냥 마사지 하듯이 하시면은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혼자서 자가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께 한 3, 4회 정도 직접 받아보시고 피부에 압력을 어느 정도 주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나신 후 자가 관리가 저는 하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압박붕대법은요,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파는 그런 탄력 붕대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팔에 부종을 진단 받으시면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비탄력 붕대를 처방을 받으시는데요. 그 붕대는 특수 제작되었고 이 어깨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끝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 압박붕대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심각한 팔에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이 림프 마사지와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압박붕대법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저처럼 건측과 환측의 팔의 둘레를 비교했을 때 한 1.5cm 정도 가량 차이가 나시는 분들은 충분히 운동하시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유방암 수술하고 림프 순환 운동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공부를 했을 때 이게 논문에서 나와 있는 이런 개념과 적용하는 운동 방법이 좀 특별한 것이 사실 없어서 이게 과연 특화된 운동 방법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가장 효과적인 이 림프 마사지의 개념과 원리에 입각한 운동 방법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림프관 스트레칭을 통한 림프 순환 운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보가 너무 많죠. 유튜브에도 림프 순환 운동에 관련된 운동들이 많은데요. 사실 운동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특별하지도 거기에 특화된 운동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영상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운동법을 여러분들께 일반인분들께 전달해 드리는지 좀 물음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림프 마사지도 여러분들 FM으로 하는 이런 영상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 심지어 본인을 물리치료사라고 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제대로 되는 FM대로 하는 림프 마사지를 영상에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 선생님이 림프 마사지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저런 영상을 찍으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림프 마사지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보지 마시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화순 전남대병원 유튜브 채널에 상지 림프 마사지 영상이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애가막 증후군도 그렇고 논문이나 병원에서 알려주신 운동법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서 나와 있는 영상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특별한 운동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불편함이 사실 나타나서 이거는 제대로 된 이 증후군에 관련된 운동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논문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접 제 몸에 해봄으로써 환자분들이 아프지 않고 그리고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운동법을 만들었고, 이번에 만든 림프관 스트레칭, 림프 순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의 운동 영상도 제가 모방하지 않고 정말 제가 다년간 들었던 교육들과 저의 노하우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가막 증후군도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해봤을 때 아프지 않고 효과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 림프관 림프순환 운동도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정말 팔의 둘레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제가 한우분들께 알려드린 이런 운동법은 일단은 한우분들이 따라하기 쉬울 것, 두 번째 15분 내외로 매일 환자분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운동법일 것,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림프관 스트레칭 운동은 1편이고요. 2편은 팔과 어깨의 움직임을 통한 림프 순환 운동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두 편이 끝나면 자궁암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다리 쪽으로 부종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상지 쪽 운동 촬영을 다 마치고 나면은 다리 부종을 위한 관리 운동 방법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팔의 부종을 체크하는 자가 체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매우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셔서 팔꿈치를 90도 접으신 후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팔뚝의 처짐 정도를 건측과 환측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팔이 부으신 쪽 팔은 같은 각도로 들었을 때 피부의 처짐 면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또는 이 상태에서 손끝으로 피부를 살짝 한번 잡아 보세요. 건측에 비해서 팔이 부어있다면 환측은 훨씬 더 두꺼운 두께의 피부가 아마 잡히실 거예요. 또는 양팔을 옆으로 벌려서 팔의 처짐 정도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팔의 림프 부종은 누구나에게 다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청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방사선 치료 후 팔에 부종이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른쪽 팔을 수술했지만 예전과 똑같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팔이 부종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곽청수를 하신 분들께 팔을 쓰지 말라고 조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수술한 팔을 쓰지 않음으로써 2차적으로 이 어깨와 목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고 저하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쪽 팔도 건측과 같게 일상에서 계속 팔을 사용하더라도 붓지 않는 팔로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청수를 하시더라도 팔을 어떻게 운동하면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쓸 수 있는지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